예, 일단 오늘도 코스피는 뭐 잘 버티는데, 버틴다. 네. 예, 잘 쉬고 있는 중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오히려 코스닥은 지금 근데 조금 마이너스 폭이 좀 커지는 형태가 나오면서 네. 아직도 수급 쏠림은 조금 대형주 쪽으로 몰려 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와중에 또 이제 하이닉스는 이미 또 오늘 한 장중에 플러스로 전환하기도 하고, 네. 예, 그다음에 삼성전기 같이 조금 그동안 좀 쉬어가야 될 만한 자리에 있는 종목들도 예, 하락폭을 줄이면서 오히려 상승 전환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오늘은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좋은 소식이 좀 들리면서 네. LG엔솔이랑 삼성 SDI를 비롯해서 LNF 같은 종목들이 반등을 보이면서 예, 2차 전지 쪽이 그나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그나마 좀 너무 지나치게 반도체로의 쏠림 현상이 조금 완화되고 있는 모습이 좀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또 현대차 그룹주들도 뭐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 뭐 보고서들이 좀 잘 나왔잖아요. 모비스랑 뭐 현대차 관련돼서 현대차는 뭐 120만 원짜리 보고서가 나온 것 같은데 네.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오히려 좀 그거에 비하면 좀 잔잔한 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네. 그러니까 말씀은 어제 진짜 극단적 쏠림 장이었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전자 예. 닉스 예. 쪽으로 해서 뭐 예. 두 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도 있긴 있었지만 어쨌든 그거에 비해서도 지수 8,400에 비해서 상승 종목 수가 뭐 70여 개였다. 그쵸. 정말 극단적 쏠림이었다. 근데 대표님 말씀은 대형주 위주의 쏠림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 반도체에서 조금은 퍼지는 네. 네, 그런 흐름이 오늘은 어제에 비해서 약간은 좀 완화가 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데 그래도 대형주 위주 뭐 현대차가 올라가고 삼성전기가 올라가고 하이닉스가 힘을 내주고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12% 정도 올라가고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2차 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 이거 이제 본격적인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이게 지금 뉴스로 나온 게 ESS 쪽이잖아요. 네. 가장 좀 각광을 최근에 2차 전지 쪽에서 받는 쪽이기도 하고 좀 어떻게 봐야 돼요? 전반적인 전략. 그러니까 이게 이쪽이 이제 DT 에너지라고 하는 쪽에서 뭐 2조 이상의 2조 4천억 가까이 이제 배터리를 이제 수주했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했는데 네. DT 에너지 한번 찾아보시면 친환경 태양광 설치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 회사가 배터리를 샀다라는 얘기는 결국엔 ESS를 확장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만큼 여전히 미국의 태양광 수요가 견조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은 이제 2차 전지 환호를 막 하죠. 오랜만에 이제 또 그동안 조정을 좀 많이 받았고 특히 이제 LG엔솔 같은 경우는 50만 원을 못 찍고 4월 22일 날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상대적으로 삼성 SDI에 비해서 좀 약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랜만에 좀 반등의 이제 계기를 마련한 걸로 보이고. 거기에 이제 양극재를 공급하는 뭐 이제 LNF라든지 그 외에 이제 SDI도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서 더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일단 대장주인 LG엔솔이 반등을 강하게 한다는 거는 큰 의미가 있다. 네. 보시면 되고요. 2차 전지는 이제 26년 초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가을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오면 좀 파시고 네. 많이 빠지면 다시 한번 사봐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너무 어렵죠 말이 어렵긴 한데 그 기준이. 네. 기준은 뭐 사자마자 플러스 나지 않게 뭐 플러스 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좀 빠질 때마다 모았다가 네. 올라올 때 또 한번 이익 실현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기준을 좀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요럴 때가 이익 실현 할 때예요? 그 기준 조금 더 가겠죠. 조금 더 가요? 예, 좀 더 아. 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삼성 SDI도 다시 한번 70만 원대 도전할 것 같고요. LG엔솔도 한 50만 원 근처까지는 한번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NF도 딱 돌릴 자리에서 돌렸어요 오늘. 네. 그래서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그래서 15만 원 선 잘 지지해주고 올라왔기 때문에 LG LNF도 전고점인 한 20만 원대까지는 다시 한번 도전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은 사신 분들은 들고 있어야죠, 그죠? 예, 들고 계셔야 되고 만약에 오늘 종가 무렵에라도 이 강한 흐름이 이어지면 저는 종가에 따라 붙어도 괜찮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또 확장을 해보면 ESS가 잘 팔린다는 거는 결국에는 태양광 수요가 견조하다는 거고 그럼 우리나라 이제 하나솔루션이라든지 OCI 홀딩스 같은 경우를 조금 더 유심히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네. 예, 그쪽은 지금 안 움직이잖아요, 별로, 그죠? 네, 그렇죠. 예, 그쪽을 또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태양광이 들어가면 이제 수주 설치해야 되는
뭐 변압기 쪽도 다시 한번 봐야 되죠. 최근에 이제 LS 일렉트릭의 이슈 때문에 조금 이제 좀 주춤하고 있는데 네. 뭐 그건 해프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전히 수장고는 계속 쌓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LS 일렉도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공약주로 산일전기를 갖고 오셔서 이제 전력 인프라 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산일전기 좀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대부분의 전력이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네. LS 일렉 같은 경우는 그 공시를 좀 숫자를 오기했다. 지금 예. 이런 이슈가 있는 거고, 네, LS 일렉 지금 6%대 하락하고 있는 거고, 오늘 대표님께서 보자라고 말씀해주신 산일전기 같은 경우도 파란불을 지금 켜고 있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구간이에요. 전력이 좋다면서요. 근데 최근에 좀 조정이 깊어요.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든지 이제 추후에 이제 그 성장성이 조금 더 둔화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또 얘기들도 있고 한데 네. 여전히 근데 업황을 크게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광 설치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AI 데이터 센터 향으로 지금 전력기기가 납품되기 시작한 게 올해가 원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효성중공업이나 이제 그 우리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765kV라고 하는 가장 고용량의 이제 변압기 승합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올해부터 이제 납품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본격적인 성장은 거기에서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345, 500kV 이런 종류들은 생각보다 그 단가가 좀 낮아요. 근데 이제 765는 뭐 그냥 곱하기 2하면 되지 않나가 아니라 이게 그 마일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거기는 이제 전선 하나 감는 거를 이제 보면은 마일당 비용이 거의 한 3배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765가 훨씬 더 마진율이 높고 가격도 좋기 때문에 대형주로 사실 거면 효성중공업이나 HD현대 일렉트릭 사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이제 미국 시장 내에 경쟁자가 거의 없어요. 우리가 한 50% 이상 차지합니다. 765는. 네. 근데 산일전기 갖고 나온 거는 지금 미국은 전기가 없어서 지금 태양광 그다음에 SOFC라고 하죠. 블룸에너지가 하는 수소 연료전지 그 외에 이제 화력 발전까지 다동원해서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전기가 부족하다. 네, 그만큼 전기 수요는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원전이라든지 이런 대형 발전소를 짓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지금 단기에 빨리 할 수 있는 거는 태양광이 될 수밖에 없고요. 태양광은 어차피 계획하고 부지만 마련되면 뭐 까는 거는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으니까 그 대신에 태양광의 단점은 변압기가 되게 많이 필요해요. 네. 네, 근데 태양광 특수 변압기를 만드는 데는 여전히 산일전기가 우수한 회사고 그리고 이제 블룸에너지 지난번에 우리가 급등했던 이유를 까먹었어요 벌써 사람들이. 네, 5월 3일 4일 날 이제 급등했던 이유가 블룸에너지 향으로 지금 맞아요. 이제 특수 변압기를 납품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블룸에너지가 한번 주문하고 안 할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계속 하겠죠. 네. 예, 그러면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LS 일렉트릭의 이제 수장고 5기 이런 것들 이슈 때문에 더 빠진다라고 하면 사실 LS 일렉트릭도 배전방 관련돼서는 여전히 AI 데이터 센터로 굉장히 좋고 거기도 이제 500kV짜리는 납품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 감안해 봤을 때는 최근에 주가가 좀 부담스럽게 올라와 있는 부분들을 좀 해소해주는 오히려 이제 해프닝으로 오히려 잔파도가 좀 나와주니까 네. 저는 뭐 전력기기 전반은 지금 다 매수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전력기기들 지금 차트를 한번 보면 단기 고점이 거의 5월 초예요. 비슷할 때 고점을 찍고 5월 지금 거의 다 지나가고 있으니까 5월 내내 조정을 좀 받은 거거든요. 근데 투자자분들이 굳게 믿는 건 AI를 중심으로 해서 전력은 정말 필수적이고 근데 이게 부족하다라는 쪽으로 해서 다들 관심 가져야 된다라는 쪽으로 올라왔던 건데 이게 한 달 동안 조정을 받으니까 막상 또 언제까지 조정받을까 손이 안 나갈 수 있는데 지금은 사야 된다라는 관점이죠. 그렇죠. 빠질 때마다 모으셔야 되는 관점이고 5월 초에 좋았던 이유는 네. 결국에는 이제 뭐 여러 수주 이슈도 있었지만 네. 1분기 실적이 좋으니까 올라간 거죠. 예, 근데 이제 실적 시즌이 아직도 좀 남아 있고 그 사이에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다른 쪽 살 게 많으니까 일부 차익 실현해서 움직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LS에서 나왔던 해프닝 때문에 조금 더 밀린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거는 세일이라고 봐야죠. 예, 그래서 지금 너무 겁먹지 말고 조금 사 모으시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앞으로 비중은 적어도 한 10% 정도 들고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만 갈 수는 없어요. 네. 그럼 결국엔 전기가 없는데 반도체 돌릴 수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큰 틀에서 걱정하고 있는 건 뭐냐면 미국 내에 전력이 부족해서 칩을 구매 지연되면 어떡하지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기반 시설이 없는데 뭐 반도체만 뭐 드립다 사봐야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그 논리가 그 논리인 거죠. 그러니까 칩은 AI 하는데 반드시 필요해서 네. 막 지금 부족하다, 물량을 지금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가격도 올라가는 건데 요건 변함이 없지만 전력이 없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과정이 진행이 될 수 없네. 그러면 칩 구매도 좀 늦어질 수 있다. 그렇죠. 아.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네. 오히려 반도체보다는 지금 더 중요한 게 전기죠. 네, 전력 생산과 전력을 이제 송전하는 방법. 그래서 765kV 아까 이제 오늘은 뭐 산일전기 갖고 나왔지만 네. 산일전기는 지금 당장 이제 수요가 좀 늘어날 걸로 보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효성중공업이나 현대일렉트릭 같이 미국 내에서 765kV를 생산해낼 수 있는 회사들이 좀 긴 텀으로는 수혜를 더 많이 받겠죠. 그래서 여전히 이제 이쪽은 다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근데 너무 한마디로 이제 이렇게 빠질 때 무슨 안 좋은 이유가 있나? 안 좋은 이유는 없습니다. 네. 예, 쫄 필요는 없다. 예, 오히려 하락이 기회죠. 네, 위축될 필요 없고 안 좋은 거 없고 물론 지금 LS 일렉 쪽에서의 이슈 뭐 5기 근데 이게 오류 공시라고는 하는데 숫자 차이가 좀 크기는 하더라고요. 투자자분들이 좀 화가 날 이슈긴 해요. 그렇죠. 조 단위로 틀렸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예, 조 단위로 예. 틀릴 수가? 뭐 이제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안 좋은 거 없다. 네. 그리고 5월 내내 좀 조정을 받았으니까 관심을 가져볼 만한 구간이다. 산일전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이 ABL 바이오 맞죠? 네, ABL 네. 바이오 쪽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닥이 지수가 3%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바이오 종목들이 이거 웬일이야 오랜만에 반짝반짝하는 종목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D&D 파마텍 뭐 상한가 이슈 때문에 이제 영향을 좀 받은 것도 있지만 이게 하루 만에 코스닥 내에서 바이오가 그 흐름을 오늘까지 이어가지는 좀 못하는 것 같거든요. 바이오도 전반적으로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바이오 섹터가 네. 지금 거의 5개월 가까이 쉬었어요. 너무 오래 쉬는 거 아니에요? 네, 5개월 가까이 쉬었습니다. 근데 원래 바이오가 쉴 때 좀 과감하게 좀 많이 쉽니다. 뭐 이벤트가 없으면 좀 쉬는데 중간에 나왔던 이벤트들도 너무 시장에서 약간 부정적으로 해석을 했고 또 부정적인 이벤트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과도하게 빠졌는데 특히 이제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콤파스 테라피틱스에서 이제 진행했던 담도암, 그러니까 ABL이 초창기에 수출한 거예요. ABL 001이니까 사실은 일본 모델이죠. 그 번호가 순서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중항체 관련된 것들을 이제 수출을 처음 한 게 이제 콤파스 테라피틱스가 이제 이거를 임상을 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하는데 콤파스 테라피틱스가 급락이 나왔죠. 그래서 네. 근데 그 회사는 그거를 계속 이제 FDA 조기 신청을 하겠다라고 지금 희귀암이기 때문에 그게 근데 아마 통과되면 최근에 콤파스 테라피틱스 주가는 바닥에서 슬슬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ABL 바이오는 거꾸로 계속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데 이제 작년에 우리 GSK의 굉장히 큰 대규모 4조 1천억 가까이 되는 규모의 기술 수출한 이후에 소식이 없죠. ABL 바이오가. BBB 플랫폼 관련돼서 추가 수출을 더 할 겁니다라고 이제 대표이사님이 얘기하셨는데 5개월째 안 나오니까 답답한 거죠. 사람들은. 네, 근데 이제 그게 나올 거는 언제든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D&D 파마텍도 보시면 10만 원 넘게 갔다가 거의 6만 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이틀 만에 지금 그 가격을 돌파해서 신고가를 가죠. 네. 그러니까 이 바이오의 장점은 올라갈 때 또 되게 빠릅니다. 네. 그래서 ABL 바이오는 지금 조정을 너무 과하게 받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담도암 관련된 이슈로 올라간 게 아니라 사실 올라갈 때는 BBB 플랫폼으로 올라갔는데 글랩바디비 관련된 플랫폼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 관련된 얘기가 좀 나오면 다시 뭐 올라가는 거는 또 순식간일 수 있으니까 지금은 고점 대비 지금 거의 한 절반 이상 빠졌잖아요, 그죠? 한 50% 세일한다고 생각하시고
예, 사면 되죠. 그러면 대표님 앞서서 전력 쪽 비중은 반도체가 언제까지 이렇게 진짜 영원히 갈 수는 없고 좀 조정이 나올 때도 있을 테니까 근데 전력은 또 한 달 동안 조정을 받았으니까 전력 비중 한 10% 가져가 보자 하셨잖아요. 근데 바이오를 비중을 또 실어보자 하기에는 지금은 너무 주도주들이 많이 많죠. 보이게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갖고 나온 이유는 네. 이거를 뭐 굳이 사라 마라 이런 것보다는 갖고 네. 계신 분들한테 좀 희망을 드리려고 예, 물려 계신 분들 뭐 이런 분들 많죠. 네. 그리고 만약에 사실 거면 바이오는 한 10% 내외에서 공부를 좀 하시고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ABL 바이오가 어떤 힘을 갖고 있는 회사인지를 좀 알아보시고 네. 그리고 지금 D&D 파마텍이 오늘도 혼자 불을 뿜고 있죠. 예, 오늘도 그래서 정규장에서는 지금 뭐 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해서 여기 만약에 D&D 파마텍이 기술 수출을 하게 되면 이제 임상 잘 나온 거 가지고 이제 메쉬 치료제를 수출하게 되면 네. 규모가 얼마가 될까? 네. 이거에 아마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적어도 3조에서 한 5조 사이는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4조 2천억이 4조 1천억 2천억이었던 ABL 바이오를 능가하는 숫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만큼 이제 메쉬 치료제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네. 네. 그런 이제 대규모 계약이 한번 나오면 관련돼서 이제 그 다음은 누구야? 이렇게 이제 얘기들이 자꾸 나오죠. 예, 그래서 그 다음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데가 또 ABL 바이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D&D 파마텍은 오늘도 13% 올라가서 지금 5거래일째 D&D 파마텍은 상승 중인데 순식간에 지금 한 5, 6일 만에 5만 원대에서 11만 원대로 그쵸. 네,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다음 D&D 파마텍 다음 타자는 누구야라고 봤을 때 좀 관심을 미리 가져볼 만한 부분들 뭐 지금 사라 이건 아니지만 뭐 그런 부분을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제약바이오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 좀 볼게요. LG CNS라는 종목입니다. 어제 대표님 굉장히 좀 놀라웠던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 SDS잖아요. 그렇죠. 상한가를 갔잖아요. 이게 이제 그룹 내에서 대기업 그 그룹 내에서 통합 네, 시스템 통합을 담당하는 회사인데 LG CNS도 LG 내에서 그런 회사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럼 관심 가져볼 만하다라고 갖고 오신 걸까요? 그렇죠. SI 기업들은 여전히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게 그룹사 내에서 결국에는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교육부터 시스템을 까는 것들을 다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워낙 계열사들이 많고 관계사들이 많으니까 해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수익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계열사들이 인공지능 뭐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그렇습니다. 하면 다른 기업에 안 맡기겠죠. 네. 여기 맡기지 그런 걸 기대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뭐 교육부터 이제 다 시키는 거니까 네.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CNS도 마찬가지로 LG 그룹 내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LG CNS는 로봇 사업 관련돼서 같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CNS가 이제 갖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도 여전히 좀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고 이런 SI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지고 있다. 어제 이제 현대오토에버, LG CNS, 삼성 SDS가 움직였는데 오늘은 다 쉬고 있죠. 네. 예, 이렇게 쉴 때 보셔야 된다. 추세를 한번 타는 종목들은 5일선 조정 받으면 다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접근해봐도 괜찮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저는 이거를 어제 써드리면서 내일 좀 빠졌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아 그래요? 예, 오히려 기회죠. 예, 그렇죠. 오히려 빠지는 게 더 기회죠. 네. 그래서 LG 그룹 내에서는 LG CNS가 그동안 거의 상장 이후에 움직임이 없었어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한번 10만 원 돌파한 이후에 그 뒤로는 계속 주가가 조금 답보 상태였는데 네. 최근에 이제 LG전자의 로봇 이슈 나오고 그다음에 SI 기업들에 대한 관심 나오면서 네. 좀 흔들고 있죠.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예전에 한번 그 10만 원대 한번 진입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작년 6월 요맘때죠. 작년 한 11개월 전에 갔던 적이 있는데 그 고점은 충분히 경신하지 않겠나. 그래서 한번 탄력받으면 한 12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 이렇게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수 낙폭이 좀 더 커집니다. 코스피가 상승 반전까지도 지금 해내고 시도를 했었는데 낙폭을 좀 키우고 있는 상황 0.9% 하락이고요. 코스닥은 더 빠져요. 지금 3%대 빠지고 있는데 뭐 어떤 이슈 있나 보면 글쎄요. 그동안에 나온
이슈는 뭐 금통위 오늘 신현송 총재 첫 번째 금통위였는데 일단 예상대로 금리는 동결했는데 소수 의견들로 2명 정도가 인상을 주장했다. 뭐 이런 내용들 뭐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또 중요하게 짚어볼 부분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네. 결정하는 회의가 있는데 이것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오늘 좀 어떤 부분 좀 주목해 볼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원래 국내 주식 비중을 이제 15%까지 국민연금. 예, 원래 돼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5%까지 할 수 있으니까 19.9% 넘어가면 덜어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근데 거의 29% 가까이 갖고 있습니다. 예, 지수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예, 근데 이거를 25%로 상향을 하느냐, 20%로 상향하느냐에 따라서 매도 금액이 달라지겠죠. 네, 25%로 상향하면 매도를 안 해도 되고, 20%로 하게 되면 일부 매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현행대로 유지하면 뭐 160조 가까이를 뭐 매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한 이제 불안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누르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지금 뭐 어떻게 정해질지는 좀 아마 장 끝날 무렵이나 나올 것 같은데 오후장에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오다가 본 뉴스를 보면 네. 호르무즈에서 일부 지금 드론 관련돼서 미국이 이란 드론을 뭐 격추하고 하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작은 전투 맞아요. 네,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금리도 살짝 올라오고 그다음에 유가도 살짝 올라와서 약간 불안감을 느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걸 핑계로 또 이제 흔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